우리가 분양계약서에 보면 당사자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그리고 수분양자 이렇게 다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부동산 계약하려고 등기부 떼보니까 소유자란에 땡땡 신탁회사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사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할 때 이 신탁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하시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부동산 신탁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전부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주의할 점부터 부동산 계약할 때, 투자할 때 신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좀 주의할 점이 없을까요? 물어보시는데요.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탁이라는 건 건축주가 위탁자가 되는 거고 신탁사가 수탁자가 되는 거거든요. 즉 둘 사이의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기존 건축주가 내가 이 집을 지은 실질 소유자다 라고 하면서 위탁자인 건축주랑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일부의 경우에는 맞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건축주와 신탁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신탁 원부인데요. 이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임대차 권한을 누가 가지는가를 내부적으로 정해놓는데 보통은 임대차 권한을 신탁사의 동의를 얻어서만 임대차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드문 경우에는 그냥 위탁자가 단독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인 건축주랑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주고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게 되면 소유자가 아닌 무권한자와 계약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보증금을 전부 다 날리게 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 원부 확인하시고 신탁 회사의 동의까지 얻어야 정확한 계약이다 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탁 원부에서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을지. 내가 만약에 임대차로 들어가겠다 하면은 조항 중에 임대차의 권한이라는 조항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분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분양 권한이나 건축에 시행하는 그런 권한은 누가 가지느냐 이런 조항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신탁 원부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한두 장짜리가 아니에요. 거의 책자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사실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럼 이 신탁 뭔지, 왜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신축 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현금을 막 수십억씩 빵빵하게 가지고 내 돈을 투자해야지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때 실행되는 대출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입니다. 통상 PF 대출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부동산 PF 대출은 사업 초기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출을 실행할 당시에는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 약간 불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PF 대출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 그리고 신축될 미래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니즈 때문에 최근에 진행되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신탁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부동산 신탁의 개념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죠. 이 신탁이라는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맡겨두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탁에는 또 그 내부적으로 여러 종류의 신탁이 있는데요. 뭐 담보신탁, 관리신탁, 개발신탁, 분양관리신탁, 처분신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탁사의 사업 부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목적의 신탁이 설정되면 어쨌든 신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담보신탁의 우선 수익권이라는 것을 취득하게
하게 되고 신탁부동산의 환가 대금에서 채권을 선순위로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이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서 담보부동산에 대해서 집행이 개시된다던가 압류가 된다던가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이 되고 나면 신탁회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기존 시행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신탁 물건에 대해서 압류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신탁자가 돈을 갚지 못해서 담보를 실행할 때에도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경매 같은 걸 실행해야 되지만 신탁을 해둔 물건은 공매같이 좀 빠르고 신속하게 부동산을 환가해서 금융기관이 자신의 돈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담보를 일으킬 때 이 담보신탁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탁 목적 자체를 부동산 개발이라고 정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하여금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탁에서 잘 살펴봐야 할 것은 둘 간의 신탁 계약 내용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각 신탁 계약마다 각 사업의 특수성마다 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어떤 특약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신탁 계약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신탁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살펴봐야만 실질적인 부동산의 권리관계, 누가 이 권한을 가지는지 이런 문제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가 되고 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말씀드렸던 대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완전히 귀속된다라고 봅니다. 즉 기존의 소유자였던 이 위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신탁 계약 내부적으로 위탁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당사자끼리는 얼마든지 정해놓을 수는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담보신탁의 경우고요. 담보신탁은 담보가 주 목적이죠. 결국은 이 부동산을 잡아두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의 경우는 시행사가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후에도 해당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담보신탁 계약에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위탁자인 시행사가 토지나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신탁 계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위탁자인 시행사가 하는 것에 불과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사후에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양계약서에 보면 당사자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그리고 수분양자 이렇게 다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